엄마 지금 귀에 피 나는 거 안 보이니? 조용히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 만나보면 다 되게 화가 많아요. 화를 스스로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아이한테 화를 낸다는 것은 내 화를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에 사랑을 아이한테 전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의 과정에서 가장 좋은 게 제가 식당에서 어떤 가족을 봤는데 엄마 아빠가 같이 왔고 아이들이 같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메뉴를 주문하고 메뉴가 오기 전에 갑자기 엄마 아빠가 가방에서 문제집을 꺼내서 애들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의 마인드는 뭐냐면 시간은 허투루 쓰지 말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을 문제 풀게 하고 지네들 핸드폰 보고 있어. 근데 애들이 제대로 할까요? 안 하겠지. 싸우게 돼. 그 자리에서 엄마 아빠가 문제 제대로 안 푸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왜 안 해? 이것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 어차피 해야 될 건 없어요. 이거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건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직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 아이한테 하고 있어요. 이제 애가 알았어 미안해 할게 그러니까 예쁘게 말하라고 했지 엄마한테.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쁘게 말하는 게 뭘까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생각하고 얘기하면 네가 지식만 전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생각하면 그 지식에 담은 마음도 전할 수 있어. 세 번 생각하고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어떤 말은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어떤 말은 사람을 이불처럼 따뜻하게 안아줘.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걸 아이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쁘게 말하라고 했지. 그럼 이거면 아이가 예쁜 말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글 쓰고 있지만 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글을 많은 부모님께서 힘들 때마다 필사하시고 아이랑 같이 나누는 일상에서 적용하고 계시거든요. 하루는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인데 제가 쓴 글을 어떤 글이냐면 사춘기 아이한테 쪽지를 써서 보내면 좋을 글 주제로 썼어요. 이 부모님께서 사춘기 아이한테 써서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버려버렸어 애가. 쓰레기를 넣고 있어? 이렇게 버려버렸어. 그럴 때 포기하면 끝이에요. 시작은 작아요. 부모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닿는 글을 아이한테 써서 필통에 넣어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그 종이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글을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 이 문제로 힘들었었거든. 이 글이 되게 힘이 됐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 SNS 댓글 보면 가끔 중고등학생들이 글을 달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도 나한테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를 글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덕분에 제 문제를 해결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고 부모님은 자꾸 명령 억압만 하고 있는데 물론 명령과 억압이 사랑이 아닌 언어는 아니겠죠. 제가 늘 생각하지만 사랑은 입에서 나올 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착했을 때 사랑을 느껴줘야 사랑이지 아이 가슴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사랑을 받지 못한 거니까. 여러 부모님 만나보면 다 되게 화가 많아요. 화를 스스로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가 많은 부모가 잘 살고 있는 거라는 12가지 증거. 1번, 화가 자주 난다는 건 계획한 것이 많았다는 철저한 삶의 증거다. 2번, 섬세하고 세심해서 남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다 보여서 마음이 힘들다. 3번, 성격이 좋아서 침묵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니 상처도 자주 받는다. 4번, 의지력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참고 또 참아서 다 써버린 것이다. 5번,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자꾸 확인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6번, 지금의 화는 무수한 실망과 고통 속에서도 잘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희망의 증거다. 7번,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 기대하는 것도 많아서 억울하고 상처받은 게 더 많았을 뿐이다. 8번, 성격이 분명해서 자기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찰도 심하기 마련이다. 9번, 잘하려는 열망이 자꾸 화를 만든다. 10번, 순간적으로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간 나를 너무 제어하고 억제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11번, 쉬는 시간에도 일을 생각하며 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애쓰기 때문이다. 마지막 12번,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슬금슬금 화가 올라온다. 반대로 생각하면 화는 긍정의 신호입니다. 다만 이 사실을 기억하기로 해요. 모두의 마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더 많이 참고 제어하거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그만 참고 그만 견디세요. 애쓰는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신을 자꾸 평가하고 억누르며 젊은 나날을 소모하지 말아요. 엄마 아빠가 좀 더 젊을 때 진정으로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면 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자신에게 이 질문을 3번 이상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을까? 내가 원하는 장면은 무엇이었나? 그럼 화를 내 스스로를 용서하며 그 화를 좋은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며 청춘의 나날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썼는데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게 있었다는 거고 내가 아이한테 화를 낸다는 것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내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게 일상이 된 이유는 내 화를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하고 싶은데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해서 자꾸 화가 나. 그런 나 자신한테. 제가 쓴 글을 여러분이 필사하면서 마음을 치유한다는 댓글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힘든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제가 낭독해드린 글을 필사하시면서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힘든 마음을 글과 말로 표현하면서 아이한테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칠 때 나한테 어떻게 하면 무해한 말을 들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삶의 중간중간 항상 화를 덜어내야 돼요. 화를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크기는 누구나 다 비슷해요. 근데 잘 견디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쓰레기통 비우듯이 비워주고 있거든요. 비워줄 때 도움이 되는 게 필사고, 필사할 시간이 없을 때는 낭독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필사는 손끝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낭독은 두 눈, 시각의 끝으로 기억하는 거니까 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분노와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쓴 글이 있는데 이게 조회수 200만 정도 나왔는데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면 안 되는 일,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는 일, 아이와 함께 의논해야 할 일,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면 안 되는 일. 이건 뭘까요? 아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 뭐가 있냐면 공부하는 거,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기, 인사하기, 몸 청결하게 하기,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 각종 정리, 그다음 알림장 숙제 스스로 확인하기, 준비물 챙기기, 좋아하는 운동 만들기,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기, 집에서 정한 규칙 지키기, 거짓말하지 않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얘기해보면 인사하기를 선택권 안 주고 그냥 놔두면 할 수 있을까요? 인사하자 하면서 인사 안 해. 그럴 때 아이한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설명해 주는 거. 인사하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른 보면 인사하라고 했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또 네가 인사 안 하면 저 사람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이런 것도 안 통해. 인사는 왜 하냐면 모든 것은 너한테 좋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해줘야 돼. 너한테 좋은 거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사를 하면 너의 좋은 마음을 상대방한테 전할 수 있지. 네가 주고 싶은 마음을 인사하면서 선물해 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인사가 좀 더 와닿겠지. 아, 인사는 내 마음을 전하는 거구나. 내 좋은 마음을 선물하는 거야. 오늘 선물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다음에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공부하라고 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는 같이 등산을 갔어. 꼭대기 가면 밑에서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죠.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공부를 하면 몰랐을 때 안 보였던 것들이 공부하면 내 정상에 올라온 것처럼 보여. 공부는 더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지는 거야. 몰랐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니까. 네가 몰랐을 때는 산 밑에서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뭔가 배우고 나면 안 보였던 것들이 그제야 눈에 들어오지. 배우면 배울수록 너의 세계는 더 넓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끝에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가 생각하겠죠. 공부,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넓은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나한테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면 아이가 이거를 선택권을 주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장.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는 일.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기 쓰기,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기, 그날 입을 옷, 걸어갈 때 스마트폰 안 보기, 예쁘게 말하기, 식당에서 메뉴 선택하기, 친구와 화해하는 법, 무엇을 하면 놀 것인가, 읽을 책 선택하기, 그날 하루 일정, 대청소할 때 역할. 쓸 때 제가 이미 예상했는데 이런 댓글 달릴 줄 알았어요. 걸어갈 때 스마트폰 안 보기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험한데? 선택권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안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 다 길거리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이게 이상적인 말이지. 근데 하고 있잖아.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밖에 나가면 다 하고 있는데 애가 말 들을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기 힘든 거는 아이에게 선택을 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래서 아이한테 같이 걸으면서 아, 저 사람 스마트폰 보면서 가다가 사고 날 뻔했어. 아, 좀 위험하겠다. 되게 위험한 거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해? 생각하게 하면서 아이가 스마트폰 걸어갈 때는 안 하는 게 좋겠네. 스스로 생각해서 결론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될 때 중독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집이나 머물러 있는 공간에서는 스마트폰을 할 수 있지만 이동할 때도 안 하게 할 수 있다면 조금씩 빠져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걸어갈 때,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그때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안 하고 오로지 걸어가는 데 집중하자. 그러면 이제 뭔가에 집중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면서 스마트폰 중독에서 서서히 빠져나올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걸어갈 때 스마트폰 하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왜 이걸 하면 안 좋은지, 안 하게 되면 내가 무엇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상상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아이가, 그건 좀 그래서 집에서 TV를 없애는 것도 좋지만 좀 가장 좋은 것은 TV가 있지만 안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존재하면서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어렵지만 아이한테 선택
선택하게 할 수 있다면 아이가 스스로 그거를 제어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아이가 스마트폰 보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와이파이 다 끊어버리고 아이 스마트폰 못 쓰게 하는 경우 가정을 많이 봤는데, 늘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 보면 어떻게든 하고 있어요. 와이파이 찾아서. 어떤 한 아이는 어떻게 됐냐면 친구네 집 갔는데 집에 안 들어가. 현관 앞에서만 이렇게 있다가 1시간 있다가 현관 앞에서 와이파이 되거든. 게임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아이가 온갖 위험 속에서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자.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하면 이제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두 번째에서 친구와 화해하는 일. 화해야 사과는 달라요. 어떤 거냐면 내 아이가 놀이터에서 친구랑 놀다 싸웠어. 그때 이제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러죠. 니네 왜 싸우니? 사이좋게 지내지. 너 미안하다고 해. 미안하다 했으니까 너는 용서해줘. 이게 여기까지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용서했으니까 다 된 거다. 악수하고 화해해. 근데 화해는 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사과했으니까 용서는 할 수 있지만 화해는 내가 가진 분노가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과했으니까 용서해. 용서했으니까 네가 마음 다 괜찮아지면 그때 화해하면 되는 거야. 당장 화해할 수가 없지. 직장에서도 싸웠는데 악수해. 웃어. 화해해. 이게 되나?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아이한테 강요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마음의 분이 다 풀렸어. 이제 친구한테 가서 화해할 수 있겠어. 이제 그때 화해를 해라. 세 번째, 아이와 함께 의논해야 할 일. 좋은 글 필사하기. 필사가 좀 어려우면 낭독하기. 실수를 용서하는 일. 게임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 여행 일정 계획하기. 뭐든 가능하다는 생각. 악기 배우기. 선행학습. 식사 준비 함께하기. 경청하기. 때를 쓰지 않기. 여기 경청하기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왜 아이와 함께 의논해야 할 일 경청을 썼냐면, 경청은 보통은 주의 깊게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한 경청은 뭐냐면 들을 가치가 있는 말을 듣는 게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거 설명해 줘야 돼. 아무 말 다 들을 필요 없어. 그거 시간 낭비야. 근데 네가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거는 주의 깊게 듣고 나서 얘기하는 게 좋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부모님의 언어는 항상 아이가 듣고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여야 돼요. 나만 이해한 거는 말이 통하지 않아. 아이가 듣고 어떻게 하면 이해하게 말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까 식당 사례 얘기했지만 어차피 해야 될 거 왜 안 해? 이런 말은 되게 폭력적인 말이에요. 어차피 해야 될 거라는 것은 부모님이 정한 거잖아. 아이가 정한 게 아니고. 이거를 오늘 안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까? 어떻게 생각해? 이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된 아이는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 삶을 제어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거를 갑자기 들으면 또 힘들 거예요. 근데 아이의 변화는 갑자기 확 오는 게 아니고 거기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만큼 변하면 돼요. 부모의 생각만큼 변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지금 당장 변할 수 있는 만큼만 변하면 되니까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면 될 것이다.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에선 강의를 가끔 하거든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한테 뭘 가장 받고 싶었니?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아빠한테 공감을 받고 싶었다. 근데 아빠는 공감을 잘 못하거든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되게 사소한 문제인데, 아이가 급식에서 짜장면을 먹고 왔어요. 애가 집에 와서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와서 퇴근한 아빠한테 얘기해요. 아빠, 나 오늘 급식으로 짜장면 먹었다? 되게 맛있었어. 근데 아빠가 이제 이럴 때 공감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해. 아빠는 점심에 돈가스 먹었는데. 이게 뭐냐면 공감과 동감이 달라요. 아빠는 지금 동감을 한 거야. 공감한 게 아니고. 공감은 아이가 지금 짜장면 먹고 있는 그 급식실에 옆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앉아서 물어봐야 돼. 짜장면 맛이 어때? 딴 데서 먹는 거랑 어떻게 달랐어? 먹고 기분이 어땠어? 행복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나는 또 내가 앉은 자리에서 얘기한 거야. 회사에서 돈가스 먹었던 것을. 동감과 공감이 그렇게 다르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승부 강한 아이들은 항상 더 공감받길 원하죠. 근데 더 공감해주기 어려워. 만약에 한 아이가 학교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승부 강한 아이가 1등을 꼭 하고 싶었어. 1등 하다가 잠깐 놓쳐서 추월당해서 2등으로 꼴인했어요. 되게 열받겠지. 집에 와서 얘기해. 아빠한테. 아빠, 2등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데 짜증나 죽겠어. 어떡하지? 아빠는 할 말이 없어.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승부 강한데 2등은 아무도 기억 못해. 그러면 이제 보통 나오는 말, 아빠가 기억할게. 근데 그거는 다음에 나올 말이에요. 말의 순서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죠. 공감은 그 옆자리에 앉는 거라고. 아이가 달리고 있는 옆 트랙에 달리고 있어야 돼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내 아이가 1등으로 달리고 있고 마지막 몇 발자국에서 추월당해서 2등이 됐어. 내 아이가 본 풍경은 뭘까요? 1등의 뒷모습을 봤겠죠. 그럼 이제 내 아이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1등이지. 1등이 널 이기기 위해서 엄청 마지막에 분투한 거 알아? 내 아이를 어떻게든 이기려고 나가서 1등 한 거잖아요. 1등이 너 진짜 대단한 거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아이가 공감 받아서 내가 열심히 했고 잘했고. 아이는 아빠가 기억하고 있어라는 말 중요하지 않아. 공감이 아니니까. 아이가 얘기했을 때 옆에서 같이 같은 것을 겸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아이한테 더 공감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쉬지 않고 말을 한다는 건 지능이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쉬지 않고 말하는 아이를 처음에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아무리 마음이 넓은 부모도 그런 나날이 반복되면 좀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현실이죠. 귀찮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아이가 쉬지 않고 말한다는 건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멋진 증거다. 2번, 이것과 저것을 잘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할 수 있다. 3번, 어휘력과 표현력이 뛰어나서 말할 소재가 끝없이 탄생한다. 4번, 내가 아는 것들을 소중한 엄마 아빠에게도 들려주고 싶다는 사랑이 깃들어 있다. 5번, 엄마 아빠와 대화를 통해서 더 깊고 다채로운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달라질 수 있겠죠. 이때 중요한 게 엄마 아빠의 반응입니다. 반응의 수준에 따라서 아이는 단순한 수다쟁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논리와 감성을 겸비한 지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아무런 쓸모없는 잡담이 아닌 지적 호기심이 넘쳐서 나오는 흥미로운 소재가 가득한 대화를 나누는 수준에 도달하게 만들고 싶다면 중간중간 엄마 아빠가 이런 질문과 이야기로 반응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12개를 제가 소개해 볼게요. 이걸 한번 여러분이 듣고 필사하시고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의 언어가 되게 만들어 보세요. 네가 말할 때 엄마 아빠는 늘 기대하게 돼. 우리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그 부분은 진짜 공감이 많이 된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된 거야? 그걸 일상에서 실천하며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금 네가 말한 걸 좀 더 깊게 공부하려면 어떤 책을 읽으면 될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한 거 알지? 감정을 말로 섬세하게 잘 풀어내는 네가 참 대단해. 요즘에는 거기에 관심이 많구나. 뭐가 그렇게 궁금했어? 그랬구나. 진짜 좋았겠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건 뭐야?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 이번엔 엄마 아빠가 말해 볼게. 그 12가지의 중심이 뭐냐면 아이가 말할 때 멈추게 한 다음에 생각하게 해주고 지금까지 아이가 말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줘요. 반추할 수 있게 해주죠. 엄마 아빠가 말한 거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생각도 하게 돼. 또 생각한 것을 이제 엄마 아빠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력과 문해력과 어휘력을 저절로 기를 수 있게 돼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엄마 지금 귀 피나는 거 안 보이니? 조용히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수다쟁이가 돼요. 수다쟁이.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말도 의미 없는 얘기를 또 하는 수다쟁이가 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 아빠가 의미를 만들어주면 아이는 의미에서 가치를 찾게 되죠. 이게 다 엄마 아빠의 반응이 통해서 아이가 수다쟁이가 될지 아니면 논리와 감성을 겸비한 근사한 어른 성장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맞아요. 사는 게 너무 바쁘면 아이가 옆에서 자꾸 쉬지 않고 말하는 모습이 지겹거나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쉬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아기 새처럼 곁에 꼭 붙어 있지만 아이 삶에서 엄마 아빠가 전부인 날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오늘도 그 귀한 하루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자기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지금 위에 소개한 12가지 말을 통해서 아이의 이야기에 좀 더 지혜롭게 반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서로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이니까요. 아이가 옆에서 제잘제잘 거리면서 했던 얘기 또 하는 것도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한테 반응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 되게 귀찮고 힘들지만 아주 짧아요. 길어야 3, 4년?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아이의 나머지 30년, 40년, 50년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내가 아이한테 얘기를 들을 때 아이 얘기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아이 얘기 집중해야지 아이한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말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이한테 그 반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이의 대화에 빠져서 아이한테 들려주면 좋은 말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들려주면서 하루를 보내면 아이가 단순히 말이 많은 수다쟁이가 아니고 어떤 곳에서도 자기만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사랑을 아이한테 전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의 과정에서 가장 좋은 게 필사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필사책을 꾸준히 쓰고 있고 엄마들 모임에서 마찬가지로 제 필사책을 챌린지 하시면서 쓰고 있는데 한 권의 책을 쓸 때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다라는 리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아이랑 같이 하면 좋겠어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처음에는 물론 아이가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나라도 한번 시작해보자. 나라도 시작해서 이제 엄마가 맨날 필사하는 것을 아이한테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궁금해서 가죠. 엄마 뭐해? 엄마 이거 지금 필사하고 있어. 필사하니까 마음이 되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 이때 중요한 것은 너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안 하지 말고 기다려보는 거. 그러면 이제 아이가 한 달 내내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엄마한테 다시 가서 이번에는 엄마 나도 한번 해볼래.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너 이거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님께서 예쁘게 말하는 걸 보여주고 엄마 아빠가 시간을 허투루지 않는 것을 보여주면 저절로 아이가 그 삶을 담게 되겠죠. 이제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되면 아침에 스스로 못 일어나고 깨어야만 일어나고 준비를 못 챙기고 바쁘게 밥도 못 먹고 막 뛰어가서 지각하는 아이가 어떻게 바뀌냐면 아침 시간에 그 아이가 필사를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엄마는 바빠서 필사하기 싫은데 엄마 필사하고 가야지. 필사하고 이제 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를 시작하면 하루가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를 좋은 걸 집어넣으면 그거에 맞게 재배치가 되는 거 하루가. 저절로 일찍 일어나고 스스로. 왜냐하면 필사해야 돼. 꼭 하고 가야 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안 할 수 없는 거야. 양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일어나야지. 밥도 빨리 먹고 다 먹어야지. 먹은 다음에 이제 엄마 불러서 필사 시키고 나도 같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사가 단순히 글자 적는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이 머무는 집이란 가정이란 공간을 아름답게 바꾸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